자, 오늘 9월 7일 월요일 1차 부등식의 활용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말고 이제 뒤에 어려운 유형들 남은 것들 풀이를 시작할게.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학원 왔을 때 그때 이제 휴원 기간 동안 숙제라고 해줬던 프린트가 지금 오늘까지였지 원래.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너네가 프린트 풀고 이제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하는 거 올리게 할 거고, 그건 내가 개별적으로 다들 전화를 줄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바로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건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이제 그래도 활용해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유형들, 속도, 시간, 거리, 농도 문제들에 대해서 풀 거야. 자,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이랑 크게 차이점은 없어. 그냥 방정식 대신 부등식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등호가 대신에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돼. 한번 볼게. 자, A 지점에서 36km 떨어진 B 지점. 그럼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자. 이때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36km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자,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는 시속 10km. 자, 지금 시속 10km지? 단위 잘 봐야 돼. 시간에 대한 단위는 시간으로, 그리고 거리에 대한 단위는 킬로미터로. 지금 킬로미터 통일돼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10km/h로 달리다가 중간에 8km로 달렸어. 그래서 4시간 이내에 B점에 도착했대. 즉 시간은 4시간 이내에야. 자, 4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건 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즉 시간은 4시간 이하로 걸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10으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x 되겠고, 여기 거리는 36 빼기 x 되겠지? 시속 8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B까지의 거리가 36km에서 xkm 뺀 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총 4시간 이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시간에 대한 식이 세워지게 될 거고, 자, 10km로 달린 시간에다가 8km로 달린 시간이 총 4시간 이하여야 한다라는 형태의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식 세워보면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지? 그래서 10분의 x가 바로 10km로 달린 시간 될 거야. 이때 단위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되겠지?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8분의 36 빼기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이때 이 부등식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양변에 40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4x 더하기 5 곱하기 36, 65, 30, 180 마이너스 40 곱한 거니까 5x가 작거나 같다. 40 곱하면 160.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0보다. 즉 x는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말은 즉 시속 10km로 최소한 20km는 가줘야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보면 중간에 속도가 느려졌지.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도착하려면 10km로 달렸어야 될 최소한의 거리가 있는 거야. 즉 여기까지는 10km로 달리다가 여기서부터 8km로 달려도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즉 x가 20km보다 크기만 하면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때 시속 10km로 달린 거리는 최소 몇 킬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20km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의 활용이랑 크게 다를 점은 없어. 그냥 이상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 미만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큰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자, 49번도 문제풀이 해볼게. 어느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어. 자, 여유 1시간 15분.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지금 시간에 대한 단위가 시간도 나왔고 분도 나왔지? 아마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걷는 속력은 4km로 일정하대. 자, 여기가 버스터미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상점이야. 이때 이 사람이 걷는 속력은 시속 4km로 일정하대. 즉 갈 때도 4km로 간다는 소리지. 근데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려 이 사람이. 그럼 상점에서 최소 15분을 쓰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몇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래.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이 있고 시속 4km로 가서 상점에 가서 15분 동안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려면 다시 돌아와야겠지. 즉 4km/h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 사람의 목표인 버스를 탈 수 있어. 이때 버스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지금 1시간 15분이야. 그치? 자, 문제 이해됐지? 그때 우리 속도의 단위를 보면 시속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1시간 15분이라고 하지 말고 1과 60분의 15시간이라고 부릅시다. 즉 60분의 75시간이고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해보면 12분의 15 3으로 또 약분이 가능하네. 그러면 4분의 5시간 되겠다. 즉 시간은 4분의 5시간 있어. 그러면 15분은 60분의 15분이 될 거고 4분의 1시간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여유 시간을 다 이렇게 바꿔줍시다. 여유는 4분의 5시간이 있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1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항상 속도, 시간, 거리 문제를 풀 때 단위에 대해서 유의해야 돼. 자, 이때 버스 터미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래. 그럼 우리 버스랑 상점 사이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해야겠지?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워져야 돼. 상점 가는 시간 더하기 우리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 있지? 구매 시간 더하기 상점에서 우리 버스를 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즉 버스 터미널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복귀 시간. 이게 지금 버스 출발하기까지 남은 4분의 5시간보다 작아야 돼. 안 그럼 버스 놓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 시간이 4분의 5시간을 넘어가면, 즉 1시간 15분을 넘으면 이 사람은 버스를 못 탄다고. 늦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식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니까, 자, 이 사람 속력은 항상 4로 일정하고 거리도 상점까지의 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도 x로 일정하지. 자, 그래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 4분의 이동한 거리 x 더하기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4분의 1시간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4km로 돌아오니까 요렇게 이게 4분의 5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같으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탄 거지. 그래서 양변에 4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최대 2km 떨어진 곳까진 갔다 와도 버스를 안 놓친다라는 소리 되겠다. 이해되지? 자, 시연이랑 서준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 자, 우리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해볼게. 자, 출발점이고 시연이랑 서준이가 같은 지점,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일자가 도로야. 도로. 자, 도로같이 생겼지? 네모나잖아.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연이 방향은 이쪽, 서준이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때 시연이는 시속 4km, 그리고 서준이는 시속 6km. 그러면 서준이가 빠르니까 서준이가 한 이쯤 갔을 때 시연이는 한 요쯤 갔겠네. 그치? 서준이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갈 거 아니야. 시연이는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좀 조금밖에 못 갔겠지? 그때 둘이 3.5km 이상 떨어져야 된대. 그 말은 이 거리랑 둘이 합했을 때 3.5km 이상이야. 즉 무슨 소리냐면 시연이 이동거리 더하기 서준 이동거리 즉 둘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이동거리를 더했을 때 이게 3.5km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때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지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이걸 x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 x분 걸린다라고 미지수 x를 잡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어진 속도의 단위가 시속이야. 시속.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 x분이 아니라 애들이 x시간 동안 걸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4km, 시속 4km로 x시간 걸었으면 시연이의 이동거리는 4x, 그러면 서준이의 이동거리는 6x 되겠지? 그럼 이게 4x, 이게 6x 되는 거야. 그때 둘이 3.5km 이상 떨어져야 돼. 둘의 거리가 3.5 이상일 때 x를 구하시오 해보면 10x는 크거나 같다. 3.5 x는 크거나 같다. 0.35 시간이야. 자, 지금 그래서 답은 나왔어. 일단 0.35 시간은 걸어줘야 얘네들이 3.5km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선 몇 분 걸리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 이 시간을 분으로 바꿔줘야 되지? 시간을 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곱하기 60 해주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0.35에다가 60을 곱해주면 6, 5, 30, 6, 38, 19, 20, 21시간 아니 21분 되겠다. 즉 둘이 최소한 21분 걸었을 때 딱 거리가 3.5km 되는 거고, 이것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둘이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점점 멀어지겠지? 그래서 답은 21분 되겠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 자, 선생님이 항상 농도 문제는 컵을 그려서 풀어. 컵 그리고 안에 농도 쓰고 밑에 소금물 양 쓰고
맨 위에다가는 소금을 쓰고 요거 3칸을 다 채우는 게 목표라 그랬지? 그때 필요한 공식은 지금 어딨냐 여기 있다. 참고 소금물의 농도 공식과 소금의 양 공식 요거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1차 방정식 때 활용 때 했잖아. 그치? 소금물의 공식을 농도 공식을 계속 까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8% 이상의 소금물, 8%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자, 문제 나와 있는 것만 써볼게. 500g 있어. 8% 소금물이. 이 소금물에 물을 넣어서 일단 물 넣겠다네. 물. 그래서 농도를 결과적으로 5% 이하로 만들겠대. 그럼 여기다 5%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긴 좀 다르게 써볼게. 5% 이하야. 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자 붙은 얘가 바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거야. 얘가. 그래서 저게 있는 곳이 핵심이고 여기서 채워야 할 가장 중요한 빈칸은 이 빈칸이랑 이 빈칸이야. 이 2개의 빈칸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해. 이때 물을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되겠냐. 물 Xg 넣었다고 해보자. 자, 우리가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트 농도라는 거, 소금물의 농도라는 건 소금이 얼마나 짠 정도를 나타내. 그치? 그래서 너네가 뭐 집에서 무슨 국을 끓여 먹을 때 계속 팔팔팔팔 끓이면,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계속 끓이면 물이 없어지면서 점점 짜지잖아. 즉 반대로 물을 넣으면 싱거워지지. 즉 8%의 소금물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농도는 점점 줄어들 거야. 그치? 그때 딱 5% 이하가 되려면 최소한 물을 몇 그램을 넣어야 되냐 이거야. 너무 조금 넣으면 뭐 7%,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5%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물의 양 X를 구하는 거야. 자, 이때 여기 있는 빈칸부터 채워보자. 여기 있는 빈칸은 8% 소금물 5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지? 우리 이거 둘이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됐었어. 그래서 40g의 소금이 있어. 자, 40g의 소금이 있는 소금물에다가 물을 추가한다고 해서 과연 물을 추가한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할까? 변하진 않겠지. 물이 늘어나는 거지 소금의 양은 안 변해. 그치? 즉 그대로 40g일 거야. 하지만 변하는 게 뭐냐면 소금물의 총량이야. 우리 이 500g이라는 건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이 합쳐서 500g이라는 거지. 여기다 물을 Xg 더 넣었으니까 500 더하기 Xg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한 가장 중요하다는 빈칸 2개를 채웠어. 그러면 자,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5%는 식을 만들 때 쓰지 않을 거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거야.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농도 구해볼게. 500 더하기 X분, 즉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농도가 되는 건지. 즉 지금 내가 쓴 이 식이 여기다가 물을 Xg 넣었을 때의 농도야. 이게 5 이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제 되겠다. 이해되지? 자, 이거 풀려면 양변에 우리 분모의 x가 있잖아. 지금 이러면 부등식을 못 풀잖아. 그치? 양변에 500 더하기 x를 곱해야 돼. 자, 근데 내가 부등식에서 양변에 뭘 곱하거나 나눌 때는 주의할 게 있다 그랬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우리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근데
x 값이 얼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곱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이 500 더하기 x는 최종적으로 500g의 소금물에다가 물을 추가해서 나온 게 500g 500 더하기 x지. 즉 얘는 양수라는 소리야. 우리 소금물의 양이 음수가 될 순 없어. 너네가 소금물 마이너스 100g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변에 곱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할 거 계산해보면 식은 2500 더하기 x 되겠고 2500 이항시켜주면 4000 맞니 여기? 맞네. 2500 이항시켜주면 여기는 1500 x 되겠다. 즉 근데 좀 숫자가 조금 큰데 숫자가 조금 큰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제대로 연된 게 있나? 여기 40g 8 곱하기 500 하면 4000이고 나누기 100 하면 40g 맞고 얘도 40g 맞고 5% 이하가 되게 하려면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래도 한 1000g이 되면 4% 되는 건데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양변에 500 더하기 x를 곱해주면 2500 4000 x 뭐 맞나 보네. 그래서 x는 1500g 되겠다. 1500g 이상의 물을 넣어야 소금물의 농도가 5%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성분 함량에 대한 문제. 자, 요거 중요해. 요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는 나오지 않았고 부등식에만 나오는 유형이야. 부등식에서만 나오는 유형이야. 자, 함정이 뭐냐면 이 문제는 항상 함정이 있어. 자,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있어. 즉 A를 100g 먹으면 열량을 150 얻을 수 있고 B를 100g 먹으면 200의 열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요 100g이 함정이야. 저 100g당이 함정이야.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 열량 100g당 얻을 수 있는 열량이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100g당 열량이 아니라 1g당 열량이야. 1g당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100g 먹었을 때 150 얻을 수 있는 걸 1g 먹으면 150에 100분의 1만큼 얻겠지. 즉 1.5만큼의 열량을 얻을 수 있을 거야. 1g당. 맞지? 그리고 B는 2의 열량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100g 먹으면 200 얻을 수 있어. 그치? 자, 식품 A를 80 먹어. 식품 A를 80g 먹을 때 A, B를 섭취해서 500 이상을 열량을 얻으려면 B는 얼마를 먹어야 되냐? 자, A는 1g당 1.5의 열량을 갖고 있어. 그걸 80g 먹었으면 80 곱하기 1.5만큼 먹은 게 되겠지? 였다가 자, B는 1g당 2씩 얻는 건데 식품 B를 xg 먹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총 열량은 2xg만큼 얻은 게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니? 자, 얘가 A가 1g당 들어있는 열량이고 얘는 먹은 A 양 되는 거야. 자, 여기서 2는
B 1g당 얻을 수 있는 열량이고 X는 먹은 B의 양이 되는 거야. 즉 A 먹어서 얻은 열량 더하기 B 먹어서 얻은 열량, 이렇게 식을 세운 거지. 이게 500 이상 돼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아주 간단한 부등식 된 거지. 요거 계산해주면 120. 미안. 120 맞나? 120 맞아. 여기 공을 하나 안 썼구나. 그래서 헷갈렸네. 120 이항시키면 500 빼기 120이니까 380. 따라서 EX가 크거나 같다. 380. 그래서 X는 170 이상이다. 즉 B는 최소한 170g 먹어야 한다라는 소리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 끝났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휴원 기간 동안 숙제라고 하면서 내준 프린트도 사실 오늘 끝났어야 돼. 내가 말한 오늘이라는 건 지금 9월 7일 월요일이야. 너네가 이 인강을 9월 7일 월요일에 들었어야 정상이고 9월 7일 월요일에 숙제도 휴원 기간 동안 내준 숙제도 끝났어야 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숙제할 게 없지? 없는 게 정상이야. 만약에 나 숙제 아직 남아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너가 휴원 기간 일주일 동안 내가 내준 숙제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숙제가 없어야 돼. 남은 게. 요거는 이따가 내가 각자 전화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자, 그래서 이제는 숙제가 따로 나가게 될 거야. 자, 너네 첨삭책 한번 보자. 첨삭책을, 즉 라이트 말하는 거지. 펴보면 지금 41쪽까지 다 풀고 채점까지 돼 있을 거야. 첨삭책을 이제 42부터 47까지 풀면 되고, PM, 너네 PM도 안 푼 지 꽤 됐지? 64페이지까지는 다 돼 있을 거야. 65에서 70까지 풀어야 돼. 이걸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면 수요일, 즉 9월 7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 수요일은 지금 9월 9일 수요일을 말하는 거야. 9월 9일 수요일 5시까지 다 풀고, 다 풀고 당연히 채점 받고 오답 틀린 거 고쳐보고 질문할 거 카톡방에 올리는 게 5시까지야. 이해됐지?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끝.